안녕하세요. 휴강이라 액션 리서치 첫 시간 인트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1장, 2장, 3장 정도까지 다룰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액션 리서치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자체 모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액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묵시적으로 액션은 여기 실천 부분이거든요. 여기 실천. 그 다음에 리서치 그러면은 그 이론 생성을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 갭, 이렇게 간극 이런 걸로 이제 제일 많이 표현이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이론을 하는 당사자, 요즘 스튜던트 에이전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행위 주체, 에이전트, 액션하는 그 주체, 에이전시 뭐 이런 걸로도 표현되고요. 행위 주체성이란 걸로 표현되는데 이론을 하는 행위 주체와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살아내는 실천하는 행위 주체가 다르다라는 그 괴리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왜냐하면 익숙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별로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론이라 그러면 항상 탁상 공론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이론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이론을 너무 모른다. 이론 이건 흔히 요거는 이제 노하우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물론 실천적 전문성,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왜에 대한 답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과교론에서 원인과 결과, 여기 인이 있고 과가 있으면 이걸 연결하는 요 부분이 왜거든요. 왜? 워런트라고 부르는 요거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익숙하고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그 실행 연구의 역사, 교육학에서 실행 연구의 역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글 논문이나 뭐 영어 저희 교재를 비롯해서 똑같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커트 레윈.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레윈이라고 그냥 그 음역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탠하우스. 이 사람은 이게 프랙티셔널 리서치 이렇게 해서 실천가, 프랙티스라는 거기에서 실천하는 사람, 행위자라는 뜻이고요. 이제 커트 러윈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2차 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옮겨갔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나 뭐 비판 이론 하는 사람들 거기 3인방도 그렇고 뭐 홀로코스트를 뭐 겪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시작한 거고요. 이 사람이 원래 꿈꿨던 거는 심리학이죠. 심리학, 사이콜로지. 학문이라는 거는 뭐 2500년 넘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그게 이제 정통 학문이고 어떨 때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학문의 위상이라는 게. 그게 이제 왜 바뀌느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한자 교육 뭐 그 의무화하자, 필수화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액션 리서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정확하게 말하면 티처 에듀케이션, 교사교육이라는 콘텐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 그러면 이제 액션 리서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교육에서 실행연구라는 방법 또는 실행연구를 통한 지식 생산, 이론 생산. 왜냐하면 그 누가 안내해주는 길만 가기보다도 내가 그 길을 왜 가는지 스스로 한번 이론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액션 리서치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theory into practice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TIP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교육학에서 TIP 그러면 이렇게 저희는 팁 있죠. 팁 좀 달라 할 때 그게 아니고 theory into practice.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게 거의 일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액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실천에서 이론으로. 그거를 부르는 철학 용어가 있어요. 그게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
이거 리플렉션 그러면은 이제 저희 물리 시간에는 빛의 반사 이렇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TIP가 아니고 거꾸로 실천에서 역으로 이론을 길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knowledge 그리고 wisdom 세월과 함께 이게 daily with daily experience you get to know something 하는 그겁니다. 안다. 요거 이제 지혜 wisdom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explicit입니다. explicit 명시적이다. 요거는 묵시적이다. implicit 그럼 이게 주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fold 주름입니다. 접혀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지구과학에서 습곡이라고 알고 있는 거. explicit 하면 겉으로 접었다 해서 이게는 펼치는 겁니다. 드러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mplicit 그러면 안으로 접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 또는 묵시적이다 그런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천 양태 그래서 여기는 반성적 실천이라고 돼 있죠. 이게 교사 전문성의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할 줄 알 뿐만 아니고 왜 하는지도 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성적 실천할 때 교사 전문성의 최고봉이다라고 해서 그 표현도 익숙하게 자꾸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 2장에 교육학에서 실행 연구의 역사. 그래서 레윈이라는 사람이 1934년에 액션 리서치 원래는 교육학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그 초기 기원 실행 연구의 초기 기원 1930년에서 40년대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여기 있죠. 소셜 사이콜로지스트 커트 레윈 이렇게 사회심리학자 그래서 주요 사회적 쟁점 그 다음에 집단역학 그룹 다이내믹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집단역학 그리고 오센틱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는 이거 익숙하죠. 그 좀 자기적인 조작된 그런 시험 문제 말고요. 그런 뭐 이렇게 좀 조작된 manipulated, artificial 그거 반대말입니다. 요거 authentic하다 그러면은 실제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 저희 왜 가죽 옷 살 때 authentic leath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상황, 실제 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그런 문제 상황을 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자 해서 authentic assessment, authentic problem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 리서치는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또는 연역적으로 그냥 그 이론을 위한 이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부딪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으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액션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액션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를 찾아서 연구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30년대, 40년대였고 여기에는 이제 4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레윈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기 맥커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익숙한 이름도 등장하죠. 미네라고 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자. 그 다음에 썬다이크, 듀이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연대기적으로 실행 연구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 그거를 저희 교재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주 여기 보면 이제 Teacher as Researcher Movement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미국에서 이제 실행 연구가 엄밀성 그게 연구냐 그럼 이제 반발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대학에 이제 상하탑에서 하는 사람들이 좀 이 교사들이 수행한 연구고 현장에서 한 연구다 보니까 학술지 논문 있죠. 아티클 뭐 그거 하기도 부족하고 방법론도 좀 취약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도대체 리서치 리포트 연구 보고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thesis도 되고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거에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반발 때문에 조금 위축되었었어요. 그러다 거꾸로 영국 쪽에서 여기 있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스텐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연구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교사가 전문직인데 이 양반들이 계속 이제 끌려다닌다. 왜일까? 이론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액션 리서치가 부활합니다. teacher 여기 있죠. 하이픈 연결되죠. teacher as researcher 또는 teachers as researcher 복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교사의 연구 역량을 길러주자 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은 뭐 교사들의 그 현장 연구 그러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교사 전문성 개발의 방법으로 실행 연구가 요즘은 그 강조되고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라이브에 서근원 선생이 쓴 그 여기 있죠. 실행 연구의 새로운 과거. 크루트 레빈이라고 번역했네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 독일식으로 발음한 것 같습니다. 레빈. 레윈이 아니군요. 레빈. 레벤스벨트. 그래서 W가 이렇게 B로 발음되나 봅니다. 그래서 실행 연구의 유래가 뭐냐? 거기서 하면서 요게 저희 2장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으시고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근데 이제 줄 간격이 크니까 요 인용문 같은 거 스킵하시고요. 부담 없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회심리학자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게 W가 독일 말이니까요. 47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뭐 그 다음에 그 후학들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실행 연구를 발전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교사 교육에서 제대로 된 연구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레빈 같은 경우에는 사회심리학이라는 거를 학의 지위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때만 해도 1900년대 초반 레빈이 살아있을 때 1930년대 뭐 우리는 그때 일제강점기였죠. 정신이 없었는데 심리학이 학문으로서의 자리, 학의 자리로 아직은 등극을 좀 취약했어요. 그 어떤 영역이 학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맥락의 영향도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입니다. 권력. 그래서 정확한 대상 그리고 정확한 방법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의 자리가 되려면. 그래서 과학철학 이런 거 보세요. 과학철학. 과학철학의 대상은 뭘까요? 과학사죠. 과학사. 거기서 이제 길어 올린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필로소피, 철학의 대상은요. 이거 우리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 living 또는 life, 생활세계, living world.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human is relational 이라고 그런 말 있었죠. 그게 human being이라는 요 일본어 번역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human is relational 이라고 이제 그걸로 그 표현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지금 30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자꾸 멈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거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영역이 학문 영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상, 방법 두 가지가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 중에서도 사회심리학, 소셜 사이콜로지라고 하면서 장이론이라는 거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회심리학, 그러니까는 그거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왜 똑같이 수업하는데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1반하고 A반하고 B반하고 수업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죠. 학습의 성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똑같은 학생을 A반에 넣느냐 B반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도 달라집니다.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학생의 성취도도 달라져요. 그 신기하죠?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게 장이론입니다. 필드 시어리 그래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레빈이 그 사회심리학을 학문으로 정립하면서 장이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할 두 번째 논문이 한글 논문입니다. 이것도 장이론입니다. 장이론. 그냥 그 필드 시어리 그래갖고요. 그 박병기라는 사람이 저는 교원대 윤리교육과 박병기인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이 아니고 목포대 교수들이더라고요. 교육 철학 또는 뭐 교육 원리 연구 이런 쪽으로 한 사람인 거 보니까 교육 철학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빈이 그 실행 연구를 만들 때 참조한 그 장이론에 대해서만 요 논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장이론만. 그래서 필드 시어리라고 돼 있고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 아니면 집단의 특성 또는 심리적 경향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그대로 저희는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익숙하죠. 여기 있죠. 여기. B는 behavior. 인간 행동은 behavior. function of 이거 뭘까요? psychology. 개인의 심리. 그 각자
가정 환경이나 또는 성장 배경에 따라서 각자 심리적인 그 마인드셋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우울한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르잖아요. 외향적인 사람 뭐 그렇게. 예전에는 무슨 담집에 따라서 인간 기질 4가지 나누기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중세에는. 그리고 E는 뭘까요? E는 여기 E. 짐작하신 것처럼 environment입니다. 환경,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래서 여기 있죠. 인간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내적인 상태,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게 장이론입니다. 제가 너무 축약해 버렸는데요. 요 라이프 스페이스 또는 리빙 스페이스 또는 리빙 월드라고 생활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세계. 이거는 사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스님들 연세만큼 세월만큼 대한민국이라는 이 생활 세계 속에서 길들여져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어디서 대학 생활을 했고 어디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 모든 거 있죠.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생활 세계, 리빙 월드. 그래서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은 그 자체 인간이 누군가를 보고 싶으면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세계 내 존재. 우리는 요거랑 똑같죠. 왜냐면 이 사람은 레빈이 이때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상학 하고는 좀 별개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는 존재는 특정 세계 속에 레벤스벨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Being in the world 이렇게 되겠죠. 나만 이렇게 단독자도 아니고요. 내 주변 상호작용한다고요. 대한민국, 청주, 교원대, 그리고 뭐 한국의 여자, 어떤 세계 속에, 어떤 환경 속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상학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맥락을 떼고는 이 양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현상학이나 구성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텍스트, 우리도 텍스트예요. 제 머리 모양새, 옷 입은 거, 뭐 화장하는 방법, 그 사람 이렇게 보고 나면 찰칵하는 순간 읽히죠. 근데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콘텍스트 같이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being in the world, 세계 내 존재, 그게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직관하고 싶거든. 그 양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 속의 그 존재를 함께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이거 논문에다 넘버링 해놨잖아요. 1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행연구의 히스토리. 그리고 실행연구의 히스토리를 하려면 필드 시어리를 모르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무언가 텍스트, 사람도 텍스트다 말씀드렸죠. 곽영순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내려면 그 양반이 속해 있는 콘텍스트를 함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저희도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문맥을 읽어라. 문맥 속에서 그 똑같은 단어지만 무엇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해봐라. 또는 또 뭐라 그럽니까? 행간이 읽힌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생활 세계를 산 사람들은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잡아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제2외국어나 뭐 예컨대 독일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읽죠. 그래서 캐치를 못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뭐 비난하는 건지 그걸 행간을 잘 못 읽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 배경이 똑같은 경우에는 예리하게 다가오죠. 예민하게. 아, 제가 지금 나 조롱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읽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1-1번이라고 돼 있는 게 순수하게 장이론만 다룬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모두 읽겠다 아니면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휙 읽으시고요. 아니면 앞부분의 장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텍스트 플러스 콘텍스트. 존재 더하기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한꺼번에 봐라. 요 부분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행연구와 집단역학. 그러니까 그룹 다이내믹스라는 거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체라도 개인이라도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룹 역학. 거꾸로도 있죠. 그룹의 정체성. 구성원이 달라지면 그룹 자체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럴 때 많잖아요. 왜? 멤버가 바뀜으로 해서 그 집단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경우.
요런 내용이라서 1-1번 논문은 1번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그 디딤돌입니다. 참조 논문. 그래서 교육학에서 장이론이 뭐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뒤에는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 조금 유의미한 것만 표시한 거라서.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행 연구를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어서 논리와 경험의 통합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똑같은 말로 요거를 다른 말로 이론과 실천의 통합 프랙티스를 이 사람은 또 실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사교육 쪽에서는 실천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론과 실천. 아까 TIP라고 말씀드렸죠. Theory into Practice. 논리와 경험은 뭘까요? 실천 또는 실제 이러면은 귀납이에요. 귀납. 바텀업. 실제 데이터로부터 이론으로. 바텀업. 상향식이죠. 근데 이론은 뭘까요? 이론이나 또 논리. 요거 연역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과학은 어떻게 될까? 전체 대전제가 있고요. 빅 티어리 대전제. 그리고 낱낱의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논리입니다. 논리. 연역. 그래서 탑 다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뭐 귀납만 연역만 쓰는 경우 드물죠. 그래서 저희 왜 그 수업 모형 중에서도 가설 연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설 연역법.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 또는 뭐였죠? 로슨 순환학습 중에 맨 끝에 거. 그게 귀납 더하기 연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생활에는 연역만 또는 귀납만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시 저희 2장입니다. 저는 저희 교재 2장을 읽었어요. 선생님들도 2장을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레빈이 실제로 사례 연구했던 얘기들 나오거든요. 요런 거. 근데 요런 게 여기 서근원 선생님 요 논문에서 일종의 해설 논문이죠. 요런 거를 연구 논문이라고 안 하고요. 해설 논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선행 연구 이렇게 리뷰해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면서 레빈의 사회심리학과 장이론하고 나오죠. 심리학의 학문적 정립. 레빈이라는 사람은 프로이센 독일 영토 중에 옛날 지금은 이제 폴란드로 편입된 그 지역이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베를린으로 갔다가 의사가 되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심리학을 학문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왜냐하면 심리학조차도 그때는 실증주의가 득세를 했거든요. 그 파지티비즘 다른 말로 이제 자연과학주의라고 한다, 과학주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로부터 일반화된 이론을 끌어내는 거. 사람의 심리 있죠, 심리. 그것조차도 수학처럼 또는 과학처럼 함수처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레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하고 인간 심리를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심리학을 학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내성법이라는 거 있죠. 되게 어렵죠. 이게 리플렉션입니다. 안으로 인트로스펙션 그래갖고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리플렉션입니다. 인트로 리플렉션이거든요. 성이 반성입니다. 요거.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내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 있죠. 심리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했지만 당시 비엔나 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논리 실증주의의 과학적 방법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논리 실증주의나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듯이 인간 심리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레빈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거랑은 인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해서 행동을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과 장이론 어떤 맥락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했고요. 기존에 행동주의 말하던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있죠. 그 자극 반응 연쇄 SR 있죠. 어소시에이트 연결 짓는 거. 자극과 리스판스,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거기서부터 선생님들 참 행동주의 심리학 하면서 레빈 이름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화되는 그 경계선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여기 있죠. 아까 장이론 뭐였죠? 공식 기억나세요?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F는 behavior 콤마였나요? 더하기 환경. 요렇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인간은, 존재는, 뭐 행동은, 행위는, 액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이 의식상에서, 의식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거다. 그래서 왜 제가 이상한 말씀 드렸잖아요. 기생충은 플랜을 세우고 플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다. 구조주의. 너의 자리. 그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 가능할까? 안 될까? 이제 사회가 자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럼 자기 구조를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울하게 아니면 좀 약간 희화적으로 그걸 담아낸 거죠. 자본주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여기 있네요. 행동하고 그 행동은 아이고 제가 틀렸네요. 이거 사이콜로지 더하기 저기네요. 환경. 네,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생활공간 그리고 집단 역학에서 요것도 들어보셨죠? 집단의 실제성이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집단이 실제 리얼리티 진짜 있다고요. 집단이 실제한다고. 무슨 뜻이에요? 곽영순이 A라는 집단에 있을 때하고 B라는 집단에 있을 때하고 정체성이 달라요. 인간이. 정신분열이 아니고요. 평가원에 있을 때 곽영순하고 교원대에 있을 때 곽영순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단 그 자체가 아이덴티티를 가진다고요. 집단이 리얼하다. 그 리얼이냐? 레알이냐? 그러잖아요. 왜? 집단이 리얼하다고요. 그리고 그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도 되죠. 구성원이 집단의 정체성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집단의 정체성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 다이내믹스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레빈이 사회심리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액션 리서치라는 거 교육학에는 적용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죽었고 이게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교육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빈이 액션 리서치를 무엇으로 정의했는지 그리고 실천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팩트 파인딩.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계획을 실행해라. 투입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찰, 리커너상스, 그래서 커너상스 의식이란 뜻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육학 용어로 바꾸면 재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재인식하다 이런 거 있죠. 예. 다시 보고 왜냐면 이거 실행해보고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다시 보고 다시 실행해보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순환해요. 계획 세우고 투입해보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다시 그 결과를 모으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돼요. 순환. 예, 요렇게 46년에 레빈이 오리지널 원작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게 이제 변용이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부분에 교사교육 슬라이드에서 이론, 알지자, 그리고 위즈듬, 실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제 레빈 같은 경우는 요건 액션, 그 다음에 이론 부분에 리서치. 저는 교사교육 버전이었어요. theory, practice. 근데 이제 순수 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액션, 리서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실행 연구라는 것이 레빈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 요인을 파악할 때 인간 개인의 심리 내면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드러나는 행위,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모두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레빈의 실행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 리서치 또는 인콰이어리, 스터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 깊게 들여다봐라. 이거 심층 면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새롭게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행위만 찾아내지 말고 실제 투입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 거를 이론화해서 남겨두자. 그래서 theory, construction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회적 행위라는 표현도 나오고 행위와 행동과 실천 그 용어 설명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막 그 구분하지 마시고 액션 할 때 요 액션이 실행 실행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떠오르시죠. 각자 머릿속에 단어들이. 근데 여기 이제 현장이냐 현장 그러면 또 필드거든요. 필드. 우리 왜 저기 그 지질하게 야외 답사할 때 필드 스터디
뭐 야장할 때 필드 노트 이런 말 쓰잖아요. 요거는 현장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요거는 실행, 액트로 옮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리에서 왜 작용 반작용 할 때랑 비슷하게.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가겠습니다.